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. 공무원 영어 20문항 기준 40분 맞습니까? 자,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떠십니까? 2011년 국가직 7급 기출영어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. 우선은 A 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. 다 읽고 풀었으면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. B 학생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공무원 영어 자기는 배정 시간이 40분 이상이라고. 두 개 다 정상은 아닙니다. 정상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우칠 때만이 새로운 길을 접어들 수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것은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죠? 다 읽고 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. 독해를 빨리 할 수 없으니 다 읽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강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? 다 읽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 읽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을까를 알려줘야 되죠. 두 번째, 배정 시간이 40분이라는 것은 거의 영어를 다른 과목은 정말 많이 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죠.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해도 괜찮으나 분명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. 정상적이지 않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것이 20분 문항에 20분이 될 수도 있고 25분 될 수 있고 또는 2조도 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변화될 수는 있는 겁니다. 지금 7급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거 난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난이도는 어떨까요? 한번 같이 한번 느껴보세요. 일반적으로 문제풀이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빈칸이 있으면은 빈칸에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주제를 골라라.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.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가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로는 바로 뒤쪽을 잡으러 가는데 이 뒤에 있는 문장 뭐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문제를 맞힐 수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있는 문제, 여기 이 부분이겠죠?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함정처럼 느낄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에요. 요거를 통해서 맞힐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는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. 맞습니다. 시작해 볼게요. 왜 그런지는. 자, 폴란드는 동유럽의 나라 중에 가장 크다. 라면서 시작합니다. 일부 지역은, 일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키블링합니다. 동유럽? 이게 존재했어? 라고요. 이거는 흠을 잡는 뜻이에요. 이렇게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동유럽이라는 게 존재했어. 요거하고 흠을 잡는 거죠. 트집을 잡습니다. 자, 그것은 또 장황한 그런 논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. 동중앙아시아가 맞느냐, 중앙아시아가 맞느냐. 그렇죠? 전 공산주의 그런 지역들을 설명하는데 동아시아, 동중앙아시아가 맞겠는가, 또는 센트럴 유럽이라 하는 게 맞겠는가, 또는 장황한 또 설명이 됩니다. 결국 이 두 가지 갖고 우리가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. 이렇게 말하면 야, 아시아, 동아시아, 동유럽? 뭔 소리야? 이게 존재했어? 두 번째는 센트럴 유럽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스턴 센트럴 유럽이나 뭐 이렇게 또 트집을 잡거나 갑자기 무슨 소리죠?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자칫해가지고 이것만 보고 고른다면 3번에 적어도 공산주의 시절 동안에 그랬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왜? 공산주의가 나오니까요.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.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. 볼까요? 자, 이게 이 표현에 흠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커다라는, 가장 크다는 걸 넘어오면 이제 두 번째, 첫 번째, 이거 두 번째, 가장 크다라는 것 또한 다루기 힘든 문제다라고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큰 걸 나가는 거예요. 큰 걸 따는 것도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다. 역시 그렇다. 자, 그래서 말하기를 잠깐만요. 적지 않이 그것은 논쟁을 촉발할 수도 있어요. 근거가 취약하고 또는 근거도 비극적인 또 근거를 갖고 있는 이 폴란드의 동서 접경 지역들, 국경 지역에 대한 그런 취약한 근거들, 그리고 비극적인 근거들, 그런 것에 또 토론, 논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겠죠.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잽싸게 물어볼 수 있겠죠. 정당한 거예요. 왜 그들이 이 큰 나라죠,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또 물어보겠죠. 이게 무슨 말이죠? 전체 요약해보면 다시 말해 이겁니다. 동유럽에 관해서 말하면 동유럽이 존재했어? 라고 따지고, 첫 번째는. 두 번째로는
동중앙아시아, 동중앙유럽 또는 센트럴 유럽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를 표현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또 논쟁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트집을 잡거나, 가장 크다는 말하고 트집을 잡는 거죠. 두 번째는 가장 크다는 것도 이게 다루기 힘든 건데, 역시 그것은 토론, 논쟁을 또 야기시킬 수 있어요. 근거가 좀 취약하다는 얘기죠. 이 폴란드의 국경 지역들에 대한 뭐 독도 문제인가? 하여튼 뭐 그런 건 취약한 근거들, 좀 비극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토대들, 그런 거에 대한 또 논쟁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. 뭐 국경이 어디가 뭐 여기는 어디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봐요.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왜 뺍니까? 예를 들어 야 우리가 가장 크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러시아를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중앙유럽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.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모호하다는 얘기죠. 자, 이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? 폴란드가 동유럽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이 순간,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. 그러므로 얼마나 성공했는가 경제가, 이 말 아니겠고, 충분히 안전한 진술이야? 그러나 이거 충분히 확실한 진술이야? 라고 묻는 2번이 정답이 된 거죠. 그렇죠?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그랬다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. 분명 이게 확실한 진술 맞아? 왜? 뒤에 보니까 이런 반박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. 이걸 통해서 답을 맞춰야 되는,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, 그래야 감을 잡을 수 있는 지문이었던 거죠. 네,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. 그러나 분명 이 말과 이 두 가지 말은 정상은 아니다 란 말, 앱노멀하다는 말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